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쌍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쌍의 변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지난번에 이 매주 화요일날 하는 이 청정수 코너가 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느냐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막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올해 목표를 새해 초에 그렇죠. 정하다가 이 배치쇼 조회수 10만회 돌파를 그냥 우연히 하나 써놨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유재석 씨가 옛날에 부른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써놓으면 저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전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조기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오늘 진도 이낙연 전 총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자 이제 완전히 민주당에서는 뭐 거의 하느님 강림하신 분위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뭐 아무 네. 분이나. 네, 민주당 좋죠.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상임 고문 됐습니다. 상임 고문. 예. 근데 이게 그 당에서요. 네.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는 예. 대표를 지낸 사람 예. 혹은 오. 대선 주자급. 그밖에 안 를 돼요. 상임 고문으로 하는 게 이제 관례거든요. 예, 예. 그럼 이낙연 전 총리는 안 지냈잖아. 대표는 안 지냈잖아요. 그렇죠. 예.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는 것인데. 예. 최근에 그 이해찬 대표가 또 그 장애인 관련 해가지고 실언해가지고 또 이제 욕 먹었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제죠, 어제. 예. 바로. 예. 그 이제 민주당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청와대에 있는 거고 당의 이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지명도 높은 뭐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금태섭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당의 이제 대표격 얼굴이라고 할 사람은 이해찬 대표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이해찬 대표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은 별로 대중 친화적인 그런 안 이제 죄송한 면모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쉽게 얘기해서 까칠하세요. 예. 네, 까칠하세요. 이낙연이라는 아주 좋은 간판이 온 거니까요. 자.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대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뭐 제가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그죠 거기 출신이 심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 잠바도 입으셨잖아요. 네. 오늘은 왜 안 입고 오셨나 모르겠네. 빨았어요. 예. 핸드폰 케이스. 그 일단은 대중적인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네. 저쪽에서 이제 큰 정치 이번 총선에 예. 출마를 하고 각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의원도 한번 해보셨고, 그렇죠. 전남도지사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죠, 뭐. 네, 예. 이 현장에서 이 대중들과 호흡하는 네. 그런 스킨십도 상당해요. 네. 근데 한국당에도 황교안 대표 가까운 분 중에 그 대중과 호흡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현금도 잘 거두시고. 예.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천군만마를 네. 얻은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지역에 딱 가면 후보들이 이제 선전할 거예요. 아, 매달 며칠 몇 시에 우리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온다. 와가지고 우리 선거운동 해준다. 이낙연 보러 갑시다.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이 없던 이제 사람들도 그래 이낙연 오네 한번 볼까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대중 동원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전망해 근데 봅니다. 지금 본인이 종로로 나갈 게 사실은 종로로 나간다 이 말만 안 할 뿐이지 종로로 이사한 거 맞아요. 네. 당에서 결정하겠죠. 근데 이낙연 총리는 정말 약간 가끔 좀 얄미울 때가 있어. 왜요? 기자들이 아주 꼬치꼬치 물어봐도 한 번도 그 유도 질문에 걸린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에서 근데 저는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종로 출마에 대해 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네. 체감 민심이 이 민주당에 좋지 않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물론 40% 이상 나와서 네. 한국당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민심이 지금 점점 저는 이반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4.15 총선은 민주당 집권 세력에게는 만만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모든 전력을 다 투입을 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대중성 있는 정치인은 유일하게 이낙연 전 총리인데 네. 그 사람을 종로에 발묶어 놓는다? 네.
그거는 상당히 선거 전략상 안 좋은 거고 어. 종로에 출마를 하는데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닌다? 종로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하죠. 2016년에 오세훈 후보가 그래서 네. 떨어졌어요. 아, 본인은 종로에서. 될 줄 알고 주위에 선거 유세하러 다녔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선거 전략상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기싸움. 그래 아. 나 종로 나갈 거야라고 막 허풍을 쳐놓고 네. 나중에는 이 당의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위해서 나는 좀 비례대표나 이런 쪽으로 좀 빠질 것이다. 좀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곤 시장님도 동의하세요? 그 장선 소장님 말씀 여러모로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요? 지금 이제 문제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민주당이 비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TO가 실질적으로 저는 7개 아니면 6개. 그럼 남자로 네. 따지면 또 3개예요, 사실은. 네. 네. 남자 4개 나올 수가 거의 불가능한데 네. 그럼 셋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가 버리는 게 되니까 아. 그게 이제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겠네요. 그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드리는 말씀이 뭐 황교안, 이낙연 빅매치 이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제가 한국당 전략가라면 네. 이제 장성주 소장님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 누굴 보낼 거냐. 황교안 대표 아닙니다. 이건 또 19대 때 문재인 그 당시에 네. 민주당 상임 고문의 전대가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상임 고문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들어오자마자 야당 대선 지지율 1위였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스타였죠. 네, 그렇죠. 북강서갑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나라당이 누구를 내보냈느냐? 네. 손수조라는 20대 흑수저 젊은 여성을 네. 보냈어요. 저도 그만이고. 믿질 거 없고 손수조 그때 후보가 되게 재밌게 캠페인을 잘했어요. 좀 그렇죠, 차별화되게.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네. 43.8%인가 득표했을 겁니다. 네. 상당히 선전을 한 거죠. 굉장히 선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재인 당시 후보의 발목을 좀 잡아놓는 문재인 그랬었죠. 후보가 사실 전국에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되게 많았는데 많이 못 갔거든요. 네. 지원율 생각보다. 한국당도 그런 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을 거예요. 종로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출마한다면은. 만약에 종로에 나오더라도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가서 이 맞상대를 하지 않을 거다. 저도 굉장히, 황교안 대표 네. 종로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가기 힘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특히 그럼 황 대표 같은 경우에 그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또 선거를 황 대표야말로 지금 지지율도 당이 안 좋고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딱 네. 종로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예측 가능한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부터 제거하고 나면 첫째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안 나간다가 확정이 됐네요. 네. 네. 그죠? 저희가 네. 방금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네. 황교안 대표는 안 나갈 거다. 네. 이낙연 총리는 안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선대위원장 받게 되면 사실상 종로에서 선거운동에서 당선되기는 어렵다. 네. 아니, 당선되기 어려운 거는 아닐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발목이 이제 묶이는 것이. 아니, 근데 있는 전임 거죠. 그 종로란 지역구가 정세균 지금 현 총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훑는 거로 굉장히 유명하신 양반이 그러니까 양반이. 잘 해놓은 네. 상황이고 그리고 네. 서울 선거 종로 같은 지역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장성재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낙연 총리가 종로 후보인데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전국 막 다니고 매일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뭐 그렇죠. 예. 그 신문에 이름 나오고 네. TV에 나오고 뭐 종편 채널에 나오고 그거 보이는 게 좀 이따 저기 선거 우리 운동이 되는 거죠. 8시 뉴스에서 나오세요. 이낙연 전 총리. 아 그래요? 네. 아까 사진에 녹화했어요. 녹화라고 고지하고 나갈 겁니다. 10시에 녹화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낙연 총리가 현장에서 뛰지 않고 자꾸 외곽으로 돌고 TV에서만 본다? 그럼 저 사람을 종로 구민으로서는 그럴 수 왜 있겠네요. 뽑아줘야 되냐? 그럴 수 있겠네요. 저 사람은 어차피 해봤자 대선 후보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총리 때 당신은 우리 종로를 위해서 뭐 해줬어?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공간에 2년 7개월 살았잖아요. 공관이 거기가 종로구 아니죠. 예. 청와대 뒤편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옆에. 저는 한 출마 안 할 것 같다라는데 한 표를 보냅니다. 왠지 안 맞을 것 같다는 게 갑자기 확 노래하겠습니다. 양 소장님이 안 맞으면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자 만약에 저기 이 노래 이낙연 하고 싶어서 일부러 총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 선언하는 순간 그 다음 주에 즉시 장석철 소장님의 노래를
뭐 반주 같은 거 있으면 준비해 놔 주세요. 무슨 노래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런 노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다들 이 역시 장 소장님 만나면 뭔가 이 정치권의 깊숙한 속내를 찝는 그런 맥을 잘 잡는 한의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문제예요. 그거 이게 준비가 안 됐나요? 한의원에 가면 원래 되게 맥을 잡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무슨 그 동아일보에 네. 화요일 날 네. 한면 통틀어서 장성철 인터뷰. 그거 봤죠? 야. 그거 왜 안 올렸어? 참 우리 그거 하기로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갖고 네. 지금 조금 얘기 나눠보세요. 네. 동아일보에 며칠자죠 그게?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자 동아일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네이버에 장성철이라고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오던데요? 안 나와요? 네, 그거 뭐라고 동아일보는 검색해요? 막아놨더라고요. 동아일보 왜 막아놓지? 막아놨어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이트 들어가야 돼. 동아일보 사이트를 들어가야 트래픽을 또 유발을 해야 된답니다. 네. 예. 그건 뭐 선택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낙연 총리가 근데 당내에서 좀 입지가 좀 약하다 이런 정치인으로서 약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이 약점.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한평 영광 지역구에서 4선을 하고 네. 전남 도지사. 전남 정치인이잖아요. 사실 총리 그렇죠. 이전까지는 네. 그렇고 막 그렇게 스킨십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총리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데. 인상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을 볼 때 네. 대권 주자군이 네. 뭐 박원순, 이재명 이렇게 있지만은 격차가 좀 크지 많이 않습니까? 나죠. 예. 잘 나가면은 다른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 나가는 거보다는요. 잘 나가면 다른 사람이 많이 생기기 일리가 마련이에요. 있네요. 예. 그건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는 이낙연 총리 뭐 장단점보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네.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보통 7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 7대 요건. 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복근. 생각을 하는데 네.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필요 충분 조건 중에 7대 조건. 세 가지는 있고 네 가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다 뭐, 없다 따져보겠습니다. 예, 있는 있는 것부터. 것은 예. 그러니까 폭넓은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설명 가능하죠. 그렇죠. 지지율에서 1등 나오니까. 그다음에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요. 그렇죠. 호남. 호남이라는. 그 또 하나는 운이 있어요. 본인은 본인은 국무총리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다 그냥 제풀에 나가 떨어졌어요. 종로 지역구도 정리되고. 네. 근데 네 가지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탁월한 개인적인 역량, 브랜드, 가치. 이낙연 하면 저 사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중점. 중저음. 네. 중저음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절대적인 매니아층. 이 팬덤 현상 있잖아요. 이낙연, 우와, 우리 이낙연. 콘크리트 지지층. 예, 문바, 뭐 박바, 뭐 이런 방팬. 것처럼. 제가 팬. 저도 동의하는데 그 지점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요. 빨리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세요. 네 가지 없는데. 없는 거 두 가지 더 첫째, 말씀하시고. 둘째 하다가 둘째 셋째쯤 되면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두 개 세고 있었어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을 감동시키는 스토리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스토리. 대통령이 스토리가 되는 엄청- 후보들은 엄청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고 뭐 네.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저 사람을 보면 애틋하고 감동적이고 학 다닐 막 때막 그런 감정적인 그런 스토리가 저는 음. 아직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지. 지금 우리 저번에 한번 분석한 것처럼 우리 그때 윤태곤 실장님이 많이 잘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수능형이에요. 그렇죠? 참모형이다. 많은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권에 좀 민심과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냥 그거를 보호해주고 대변해주고 방패막이 해줬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 문재인 정권과 같은 그러한 성향과 네. 그쪽에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쪽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상 심각하게 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권력 의지란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당신 권력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떨어졌었고 권력 의지가 생겼던 2017년도에는 됐죠. 그러니까 장 소장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편인데 근데 스토리 부분은요. 네. 이 현대 정치로 오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 같긴 해요. 요새 그러니까 스토리 별 필요 없다. 박정희의 딸,
별 필요 뭐 없다. 노무현의 친구 이런 사람은 이제 별로 음. 없어요. 다른 오. 정치인들 중에서도 별로 없고. 근데 그 강력한 팬덤에 대한 건 저도 좀 그게 있는 게요. 예. 지금 저 사실은 이게 검증이 안 된 게 있어요. 이낙연 그 상임 고문 이낙연 전 총리 인기는 좋은데 예. 폭발적인 인기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음. 와 박근혜다. 그리고 이제 뭐 와, 와 눈물부터 문재인이다. 흘리시는 분들이 그리고 있어요. 또 예. 아니 이 인기 좋을 때는 와 안철수다 해가지고 이제 맞아. 막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죠. 예. 초등학생 다 뛰어나갔어요. 따라와가지고 이제 맞아.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약간 버금가는 그런 지금 수치만큼의 그런 열기가 있을 것이냐. 이낙연이네. 그래. 실제로 보니까 저렇게 생겼네.로 끝나느냐. 이낙연 그 고문 본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걱정이 될 거예요, 분명히. 저 윤태곤 실장께 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어디 다른 방송 가서 네.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7대 필요 충분 조건 네. 이런 이거에 거 대한 저작권은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건데라고 꼭 밝혀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이 보수의 민낯, 이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거기서 지재권 자, 거기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 부분은 삭제해도 됩니다. 이거는 좀 업데이트를. 그럼 6대 다시- 조건으로 할까? 그럼? 사실은 7대 조건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내가 다 적어놨어 그래서. 아, 그러세요? 내가 나중에 혹시 쓸까 그러고서. 꼭 저는 저의 써도 안 해. 저작권을 꼭 밝혀주세요. 이것도 어디서 베낀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25년 이 국회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제 책이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실전에서의 그거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 되게 기대가 크고 당연하게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기대치가 기대치가 높다. 되게 높아요. 어, 압도적인 1등이지 않습니까? 2등하고 그러네요. 차이가 네. 있는. 그것도 리스크네요. 이걸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루겠지만 뭐 말실수라든지 행동실수 이런 거 하는 순간 예. 확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개그로 유행했던 한 방에 훅 간다? 네. 그거?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박근혜, 예. 문재인 이런 분들은 강성 지지층들이 받쳐주잖아요. 조금 실수를 그냥 해도 맹목적 지지층이죠. 조금 실수를 해도 예. 뭐 사람이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지. 있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막 그럼, 이러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뭘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럴 만한 지지층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그런 약점이 있다. 하여튼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이제 독자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어차피 본인이 그렇죠. 대선 예. 후보가 되려면.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계층이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음. 분들이 음. 과연 이낙연 총리가 홀로 서기를 할 때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좀 쉽게 얘기해서 우려스러운 대통령이랑 부분이에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네. 내놨다든가 그럴 네. 때. 이게 이제 지지층의 이제 집단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전략적이 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노무현 예. 후보를 선택한 것은 노무현이란 개인적 매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음. 영남 후보, 부산 그렇죠. 후보 부산 사람이니까. 이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들이 저 사람 좀 우리 입장에서 선골도 아니고 우리하고 좀 결도 다르지만은 근데 이번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나가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인가 네. 이거죠. 자, 그럼 이낙연 전 총리는 이쯤에서 접어두고 같은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응.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드디어 오신다면 드디어 오늘 19일에 귀국을 하시네요. 연락 받으셨어요? 우리 윤 실장님? 네, 기사가 17, 19일. 19일, 일요일. 네. 일요일인데 공교롭게 일요일에요. 그 일요일의 남자라고 불린 게 전에 갈 때도 일요일이었어요? 왜 일요일의 그런가? 남자지? 일요일에 뭐 발표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걸 일요일날- 거예요. 그 일요일 날 근데 다른 정치인들도 일요일 날 발표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은 일요일 날 예.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되면 일요일 날 네. 하면 잘 안 나가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을 휴일 근무 수당을 올려야 돼. 발표를 하면은 월요일 아침 뉴스부터 해가지고 그 월요일에 주간에, 주간 그렇죠. 주간을 시작하는 이제 이슈를 네. 먹고 간다 별 이런 것 적이 때문에 없으니까. 예. 일을 많이 하는데 안 전 대표한테 저는 연락 못 받았고요. 예. 이제 생일 때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도 네. 약간 단체 문자 같은데 그게 이제 끄트머리에 보면은 본 번호는 발신 전용 번호로서 회신이 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아, 그래요? 적혀 있는. 예. 문자는 이제 그 컴퓨터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일일이 보내는 게 그렇겠죠. 아마 아니라. DB에 있는 걸로 예, 하겠죠. 예, 예. 예. 뭐 옛날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러네요. 1년 4개월 만이네요. 예.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바이러스. 어차피 바이러스로 일어나신 분이니까요. 의사 때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잡고 그 사업하면서 백신
사업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잡고 이제는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는다. 나는 바이러스 잡을 팔자인가 보다. 이게 난데없이 팔자론 이게 무슨 점성술 팔자론을 피력을 하셨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 누가 바이러스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안철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온 거 아니냐. 네.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 계속 지금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계에 입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예. 과연 이것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설 것이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앉았다고 싸웠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잠깐 붙어앉읍시다. 안 싸웠어요. 저희는 이게 성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따로 전염될까 봐. 싸우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화면이 남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앉은 건데. 19일 날 귀국 일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겠다. 비행기 표는 안 나왔죠? 지금 언제 무슨 나온 비행기 것 온다? 같은데요. 뭐 나왔어요? 오후 5시 도착하는 비행기라고 하든지 그러면 뭐, 그런 편명이 있겠죠. 그 그러면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뭐 환영행사도 준비하고 했다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그냥 거절했다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인가? 아 새로운 보수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일성을 통해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음. 어차피 그거죠. 이제 기존 정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독자 신당을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갈림길인데 네. 기존 정당 들어가면 어쨌든 그 정당을 통해서 본인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네. 거에 합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에 선택을 했을 경우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네. 이제 독자 신당이나 세부상으로는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독자 신당을 하게 아니 되면 일단 근데 바른미래당 당원이에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그렇죠. 그렇죠. 당적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예. 그러니까 독자 신당 한다는 얘기는 보수 우파 대통합에 예. 한번 나도 참여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봐야 아는 건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짚어보면은 네. 여전히 밭은 있어요. 무슨 밭? 제3지대 중도 음. 국민들이 이쪽 저쪽 다 싫다. 음.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무당층 말고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 이 무당층은 사실은 공략과 계층이 확실히 예, 있는 민주당은 거죠. 싫은데 한국당 못 가고 있는 그 밭이 있거든요. 그 밭은 있고 그러니까 수요 니즈는 있는데 예. 안철수가 그 수요에 맞출 만한 공급자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건데 이게 좀 예. 애매한 게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옛만 못하죠. 그렇죠. 옛날 네. 안철수가 아니죠. 예. 하지만 선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대선 주자 지지율 뭐 예. 해보면 항상 5등 6등. 그것도 그리고 이제 비호감 야권 비율에도 많이 예. 나오고. 야권에서는 황교안 다음 정도.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 총선에 와가지고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입니다. 해볼만한 여건은 돼 있는 거예요. 이 판에 한번 이제 한번 끼겠다라고 할 만은 해요. 우리 내기 한번 해요. 내기? 뭐냐면 일단 저기 어디로 아까 뭐 내기했죠? 그 저기 노래는 제가 하고 노래 저 저녁 내기 한번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 종로에 안 나온다. 네. 노래 내기. 우리 먹방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저 먹방? 뭐 사와서?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에 출마한다면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거 한번 우리 저번에 그 내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노원 갔었잖아요, 노원. 그러니까 우리 네. 앵커님은 노원 저는 이번에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출마 안 한다. 출마 안 하고 뭔가 자기 입지를 제 생각에는 그 독자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까 뭐 나 바이러스 잡을 팔짱가 보다 거기 보면 그 말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크롱 얘기가 나오잖아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석 없이 대통령이 됐다. 프랑스 국민들이 참 수준이 높은 분들이다라고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신의 존재감 같은 걸 드러내가지고 이 배지 안 달고 그냥 바로 대선 어떻게 나가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언뜻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대선까지. 2년 반이 안 남은 거죠 뭐. 대통령기가 2년 반 안 남았으니까. 쉽지가 않을 거고 저는 어디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난주에 이제 이준석 씨 여기 왔는데 이제 그 안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그렇게 생겼잖아 지금. 그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준석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뭐야 그게 저도 해석이 노원?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되는 게 미안해서 이제 안 나간다가 아니라 내가 또 나가게 돼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야 이건지. 그러니까 둘 다가 이게 약간 미안해서 안 나간다. 또 나가게 돼서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 어떡하냐. 저는 부산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부산? 네. 자기 고향? 네. 그래서 PK를 자기의 진지로 구축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다음번 대선 행보에 맞는 거예요. 저는 안철수 참모라면
저는 부산 그러니까, PK PK를 우리 영역 해야 된다. 그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밭이 있다고 했는데 네. 무당층 이게 민주당은 싫어하는데 한국당을 가지도 못하는 말하자면 네. 지역적으로 따지면 PK가 딱 그 정도긴 해요. 부산을 고양이고? 먹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 나가게 되면 예. 이득 보는 사람은 홍준표 대표야. 아. PK 밀양창녕 거창 모의 그렇죠, 나간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럼 안철수 거기 나가니까 그래도 예. 대선 후보 꼭 홍준표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아. 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득 근데 볼 사람인 저는 거예요. 부산 사람, 제 부산 사람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창원, 부산, 뭐 울산, 부산 이러면은 약간 같은 우리 지역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밀양 쪽은 좀 대구 그렇죠. 쪽하고 가깝게 봐요. 정서가 좀 다르죠. 밀양 네. 쪽은. 정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밀양 네. 신공항 대구가 밀고 부산 반대하고.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안 대표는 이제 뭐 19일 날 오면 네. 일성이 뭔지 이성이 뭔지 해서 네. 다음 주에 충분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앙큼상큼하고 하세요. 그 얘기는 화요일이니까. 아, 왜 네? 나한테 화를 내고 질투합니까? 저번에 조회수만- 보니까 뭐 조회수 많이 나왔다고 지금. 조회수도 뭐 엄청 10,000건이 질투가 넘고 많으셔, 우리는 가지고. 2,000건인데 10,000건이 넘고 이게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장성수 소장 다음번에는 1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10명이 같이 보시지 말고요. 각각 많이 따로 나온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예전에요. 제가 이제 손질을 내고 그랬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제 선거 같은 거 할 때 상대편이 뭐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회수 늘려주면 안 된다고 어. 한 명이 들어가지고 다 같이 봐. 가지고 보자. 뭐야, 그래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저기 텔레비 동네 한 대 있을 때 같이 보듯이. 그렇죠. 아니 난 진짜 네. 지금 우리 그 댓글에 네. 유튜브 댓글에 완전히 네. 우리를 모욕하는 뭐 발언을 들었어요? 했어요. 앙큼상큼인데 너희들은 시큼이다. 아 그거 나한테 줘준 별명이에요. 시큼 아, 시큼. 그 홍준표 전 대표 얘기 하자니까 홍준표. 네, 네 홍준표. 홍준표 전 근데 대표. 홍 전 대표는 자. 컷오프 될까요? 컷오프? 네. 거기서 공천을 안 주죠.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공천 줘요, 근데 이거. 제가 네. 또 여기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오른팔하고 네.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왔어요. 오른팔 누구예요? 네. 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오른팔이면 이미 다 공천- 드러날 텐데 뭐 비밀 같은 걸로. 네, 공천 안 줘도 출마할 거냐? 그래서 무조건 출마한다. 무조건 무소속이라면 나간다. 나간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동안 당하고 어떤 조율 같은 게 없었냐 그랬더니 네. 자기가 당 대표 그만둔 이후로 네. 당 대표랑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대. 저번에 그러니까- 찾아갔잖아. 네? 저기 단식 농성할 때 황교안 대표 단식 그거 농성 말고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공천 관련해서 이렇게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그 다음에 조경태 예. 그 최고위원하고는 음. 몇 번 얘기를 했대요. 네. 그냥 무슨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그냥 이 공천과 관련해서 아니면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 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끊임없이 예. 나는 여기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당에서 진짜 자기네 공천 안 줄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난 안 준다고 본다. 그래서 그렇지. 왜 안 주냐? 그래서 이게 당신네들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네들을 그 원하는 그 거창에 내보내게 되면 예. 다른 대선 후보들 자기가 나가고 싶어하는 김태호가 무슨 거창에 거창. 나가고 싶어하고 예. 또 다른 음. 뭐 예를 들면 김병준 전 위원장은 대구 출마를 이제 안 한다고 했지만 예. 그 사람이 다시 대구 나간다고 하면 아니 홍준표는 자기가 원하는 데 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 나가게 하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 안 준다. 당신 안 줄 거다. 안 주면 그냥 무소속 무소속. 나간다. 무소속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칩시다. 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당하게 복당하겠다. 그렇죠. 복당해서 심판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뭐 내가 네. 신당 차리겠다 그럴 겁니까? 그것도 신당은 아닐 안 차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분 지금 성향상.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구에서. 옛날에 공천 안 줘서 오늘 내기도 하나 더 하죠. 한번. 뭐 어떤 거? 그러니까 홍준표 나 내기 너무 좋아하나? 홍준표 전 대표가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선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저는 될 것 같은데요. 뭐래요? 그거는 안될 거라는 그때 얘기가 그 생기면. 당의 상황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당 인기가 좋다면은 음. 그 한국당 후보가 그 어. 당에 이걸 업고 갈 네. 거고 와 이번에 밀어줘야 되겠다 네. 될 거고 근데 한국당 질이 멸렬하면은 홍준표나 찍어야지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본인이 캠페인을 잘하고 안 하고에 네.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한국당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달려 있는 유권자들의 거죠. 마음이죠. 네. 그거야. 찍어주면 되는 거고 안 찍어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내기가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될 네. 거라고 보는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 아니 근데 말을 안 한국당이 했어요, 달렸다는 거죠. 네. 내기가 아니야, 성립이 안 돼. 예안으로 하세요. 저는 요즘 이 유튜브라든지 언론의 문제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런저런 변수들을 짚어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드려야지 되게 이제 아니야 우리. 흥미거리, 오락거리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말씀 조회수부터 보면은 올리자. 만큼. 예, 예. 이번 만큼 가야지 이번에도. 우리는 좀 틀린 게 있더라도 화끈하게 찍어줘야 돼.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롤 모델은 스토브리그의 백승수 단장처럼 이런 딱 자안들을 짚어서 자사 드라마인데 안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 시간에 뉴스 준비 나이트라인 준비해야 돼. 엄청 바빠요 저. 저는 왜 이제 될 거라고 보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좀 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의리가 대선 후보급이 어느 떨어지면 지역에 되겠냐. 가든 음. 아유 저 사람 떨어지면 안 되지. 엄청 창피할 거야.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찍어주는 분위기가 배려. 있어요. 배려. 그래서 약간 네, 뜬금없는데 거라고 봐. 이인재 전 후보는 공천 받습니까? 유인재는 공천 못 받죠. 당연히 못 받죠. 그분은. 이제 무도서 나갈 것 뭐 같은데 그분도. 근데 그분은 좀 다르죠. 불사조 이제 이제 예.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긴. 이 네. 피닉스 선생. 예. 뭐 그 얘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저 얘기 저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네.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드디어 전광훈 목사와 고성국 평론가를 제치고 전에 친구를 제키고. 친구와 목사님 뭐 이렇게 제치고 김용호 전 국회의장님이 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셨는데 뭐 그새 또 뵈니까 좀 엄청 그새 많이 늙으셨대요. 나이가 네. 이제 연세가 지금 그렇죠. 어떻게 되시죠? 70대 한 중반 초중반 가까이 되지 않나요? 하여튼 자유한국당으로서 굉장히 잘한 선택 아니야 이런 평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황교안 대표가 밀었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경태 의원이 추천하고 상당히 많이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은 많이 부인했었어요. 예, 근데 잘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제가 안 했다고 알기로는. 그랬죠. 예. 본인은 네. 안 했다고 그런 얘기 아무도 한 사람 없다 네. 이렇게 부인을 그리고 해버리셨는데 걔도 안 했어. 뭐 말이 하셨겠죠. 왜 근데 이제 본인이 고사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아니다 들은 법 없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김용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국당 의원 연찬에서도 되게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김세연 전 우리 죽기 좋은 때다 아주 죽기 예, 좋은 때다 이런 여연 얘기 하셨어요. 원장이 엄청. 얘기한 수준으로 예. 당 해체해야 된다. 너희들 뭐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냐. 그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피바람이 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신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막 깜짝 놀랄 카드는 아닌데 네. 뭐 이 정도면은 무난하고 한국당 기대해볼 출신의 만하다. 이제 그 원로급 인사 중에서는 합리적이고 이미지도 괜찮고 또 이분이 뭐 자기가 후보 나갈 사람은 아니지만 과기정통 이런 쪽에 대한 좀 전문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호 의장의 일성은 내일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내일 한 11시쯤에 뭐 기자회견인가 한다고 하던데 하시겠죠. 지금 당에서 실무적으로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네. TK 네. 다 바꾼다. TK. 뭐 그- 많이 남기면 한두 명인데 음. 지금 그 지역에 누구를 출마시킨다는 것까지 다 지금 거의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TK는 네. 그냥 누굴 거다 놓든 간에 당선은 그냥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증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항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출마할 사람까지 다 지금 섭외해놨고 그렇죠.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음. 좀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김재원 의원이에요. 네. 정책위 의장.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인기가 없는데 정책위 의장은 또 당의 최고위원 멤버거든요. 김재우 의원이 또 브레인인데 또. 브레인이 그럼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지금 100점 100배 다 했어요. 브레인. 브레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래요? 브레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책위 의장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 그럴 때 또 의장. 슬쩍 넘어가. 소리는 나한테 뻑 지르고. 정책위 의장이 브레인 아니면 누가 브레인이야? 네, 약간 다른 포인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김영호 전 의장이 부산이잖아요. 네. 박형준 그 뭡니까 통추위 대표 위원장 혁신과 통합. 네, 뭐, 혁통이. 거기하고 이제 좀 왜 또 혁통이라고 그래요? 저 혁신을. 통추위라고 하지 그냥. 네, 혁신을 어쨌든 꼭 해야 된다. 넣어야 거기하고 된대요. 이제 좀 가깝기도 하고 뜻도 줄여버리기 비슷하고 불편해. 부산 내에서 약간 새로운 보수 젊은 이제 여기서 젊다고 하면 3, 40대쯤 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뭐 뒤에서 인큐베이팅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세보수당이 박형준 위원장을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 따로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손님이 안 붙어. 네. 그 이게 얘기 너무 약간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얘기이기 오케이.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안 돼. 네. 이게 진도를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네. 이해찬 대표 저기 구설수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넘어가요? 그- 왜 아니, 이 민주당도 욕해야지 왜 그래요? 뉴스에서 하도 합시다. 많이 해가지고 어제 네? 뉴스부터 아니 계속 근데 해가지고 그냥. 그거 보였죠. 이해찬 대표 장애인 가지고 실언했잖아요. 예. 근데 그 한국당 대변인이 논평하면서 예. 당신이야말로 진정 장애인이다 이래가지고 참. 아유, 하여튼 이게 건들면 안 이게 돼요. 진짜 예. 아니 왜 그런 얘기를 꼭 저기 진짜 박용찬 대변인. 네. 박용찬 대변인 저는 기자도 오래 하신 분이. 선배. MBC 저보다 선배죠. 네. MBC 선배죠. 이제 뭐 기자들은 뭐 다 사와 관련 없이 언론 입사에 따라서 선후배가 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 선배입니다. 방송 예. 초반에 예. 우리 윤태곤 실장하고 저랑 같이 의견이 그러니까 공감? 뭐 공통적으로 맞았던 예. 게 뭐냐면 분명히 구설수가 이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말실수, 구설수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그, 민주당이요 약간 안 좋은 흐름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물론 제 민주당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라는 게 계속 좋은 흐름일 수는 없고 안 그렇죠. 좋은 흐름, 좋은 흐름이 있는데 딱 선거 당일에 어떻게 좋은 흐름을 맞춰 가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안 좋은 게 안 좋아. 뭐 이해찬 대표 뭐 이런 안 좋아. 발언도 조짐이. 있고 그다음 뭐 문희상 의장 아들 뭐 세습 논란 네. 뭐 이런 좀 공천 가지고 또 안 좋아요. 청와대 쪽 사람들 뭐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주문을 뭐 내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좋아, 뒤에 좋아. 있죠. 안 좋아. 뭔가 떼거리 안 공천. 좋기를 안 굉장히 좋아. 바라시는. 그러니까 한국당의 사람들이 또 한국당 욕을 최근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익숙해졌어요. 식상하고 한국당을 그렇지. 한 번 더 욕하는 것을 민주당은 잘하나 이렇게 딱 또 이제 보게 돼 그렇지, 있는 그렇지. 상황이고 지금요 한 설 직전 이때를 민주당이 잘 넘겨야 될 겁니다. 못 넘겨, 못 말하자면 넘겨. 두세 대만 못 맞고 넘겨, 잘 못 넘겨. 안 좋아, 안 좋아. 어떻게 아니, 흐름이 안 좋아요. 자유한국당 가기로 했죠. 2016년도에 그때에 그 새누리당의 공천이 이 정말 뭐 막장 공천의 그런 네. 안 좋은 단계별로 가는 그런 걸 제가 데자뷰 보는 것 같아요. 옥새 사건. 네. 그래서 김무성 근데 대표가 이제 지금의 이 지인들고 민주당의 그런 안 좋은 흐름은요 그때하고는 못 비기는 게 그때는 그게 흐름이 끊긴 게 아니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이 이 흐름이 뭐 2달 3달 갈 건 아닌데 그렇죠. 이걸 이제 끊고 가느냐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가는데 또 다른 엉뚱한 악재가 터져서 겹쳐서 가느냐 그게 아니 뭐 봐봐요. 대통령께서는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고 그러고 고초를 겪었다고 그러고 아니 범죄 혐의자가 검찰 수사받는데 고초를 겪은 게 뭐예요. 그러고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 이거 허가제해야 네. 된다라고 해서 사람 열받게 하고 아, 왜 정무수석이 허가제를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제적 얘기를 나눈 거야. 사회수석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 그리고 흐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2개 해도 돼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네. 일산 사는 저한테 물이 많이 나빠졌다고. 내가 네. 정말 일산 주민으로서 엄청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뭐가 나와요. 김현미 지금. 교통부 장관 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워낙 저기 짜증나게 옆에서 계속 고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출마를 한다고 결심을 했으면은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러고 그렇지, 그냥 그렇지. 툭 쳤을 텐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출마니까, 예. 근데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네, 지금 정말. 고민정 대변인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못 나와요. 왜? 예? 왜 갑자기 화를 갑자기. 내시고 그래 또? 다 모를 거야 아마. 왜 몰라. 일단 예? 무리 자, 고민정 대변인이 고향 정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예. 왜 못 나오냐면요. 1996년도에 분당하고 일산하고 네. 같이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네. 지금의 집값은 거의 4배 정도 돼요. 분당이 분당이 4배예요. 그때 분양가는 비슷했는데. 네. 예. 지금은 4배인데 예. 결정적으로 고민정 대변인이 예. 분당 초등학교, 분당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도 분당에서 분당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아니 지금 집값 떨어져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분당 출신 지금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일산 에이, 주민들 엄청 난 열받아요. 고향을 아니. 분당처럼 만들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호남 사람인데 종로에서 나온다는데 네. 안 된다. 지금 분당 사람이라고 일산에 못 나올 리가 뭐가 있어? 제가 일산의 정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일산 사람이죠. 거기는 네. 저기 한국당은 김연아 의원이 거의 확실한가요?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 조대원이라는 그분이 어디 있는데 김연아 의원 어디 나간다고? 그 고향정. 고향정에 네. 김연아 의원. 김현미 네. 그 내내 국토교통 관련된 분이 나가는 거네요. 네, 부동산 네. 전문가니까. 네. 김연아 의원은 건설사 연구원할 때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인터뷰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한국당 내에서 뭐 언변이라든지 뭐 정책 파악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연아 의원을 거기다 공천을 하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때요? 일산은요 완전히 지금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일산은 전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네. 내석 다 먹을 거라고 봐요. 오, 심상정 일산은 대표도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 뭐 제가 그러네요. 저는 일산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일산 고향이 그 원래 진보세가 되게 강한 엄청, 곳이에요. 엄청 시민단체 그러니까. 조직도라든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예. 노무현 재단 회원 숫자도 전국의 맞아요. 기초 이걸로 친노의 분류해보면 성지예요. 그 고향이 제일 그렇죠, 높고 그렇죠. 그런데 뭐- 왜 자유한국당이 다 돼? 집값이 정말 아. 작살났어요. 제 후배가 그 한 10년 전에 어떤 한 마을에 예. 집을 3억 5천 주고 샀는데 예. 이번에 팔으려고 했더니 2억 8천이래. 32평짜리가. 아 지금 지금 일산이 그래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일산으로 이사가 되겠다. 그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싸면 3억 5천이면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은평보다 더 싼 것 같은데. 집값 때문에요. 저 지금 은평 사는데. 상당히 지금 완전 부글부글해가지고 길거리도 못 다닐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30% 정도의 골수들은 있죠.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고민정 대변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네. 이럴 거예요. 고민정 대변인이나 윤건영 전 상황실장 같은 네. 경우에 그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당이 강력하게 원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려운 지역의 전략 공천. 본인이 근데 원하지 이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을 어려운 지역에 보내가려고 전략 공천을 하는 건지 음. 될 만한데 보내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윤건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양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구로울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양산하고 구로울은 다르죠. 그렇지. 천양지차지. 네. 어쨌든 저기 장성철 소장님은 고민정 대변인이 일산 못 나온다. 일산 고양정 네. 고양정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노래 한 곡 더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니 고민정 뭐밥 전 살게요. 밥도 사고 뭐. 고민정 전 굉장히 자신 대변인이 뭐 맞춰 보는 데는 그런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 지역구, 네. 그 다음에 저 나경원 의원 동작. 지역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그 장관이 나온 광진 뭐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맞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민정, 이 윤건영 네. 이 사람들을 어디에 공천 주느냐가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싸움의 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사람들 한 7, 80명이 지금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공천을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되게 좋은 지역에 공천을 받고 거기 이제 다른 청와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험지에 가거나 당선이 어려운 곳에 공천을 주고 이러면은 현역 의원들하고 겹쳐져가지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싸울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그렇겠네요. 청와대 출신이 뭐 한 70명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당연하게 공천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이런 거죠. 성골, 진골, 육두품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율이 30%다 일 때 네. 전체 30%하고 성골 몇 프로냐 육두품 몇 프로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좀 성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천율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성골도 다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예컨대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격 심사에서 좀 홀딩돼 있는 쇼하는 거지 상황이라고 그거. 있는 것도 어쨌든 있고. 정답을 주셨네요. 저 더 나은 세상님께서 누가 나오든 제발 국민들 위해서 정치하시길. 자, 근데 일산, 이제- 분당 일산 집값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셨네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민주당의 공천 흐름이 민심과 국민의 기대와 좀 다르게 가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라는 경력을 써주기로 했잖아요. 네. 경선 붙여보세요. 이 문바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문바란 말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유튜브에도 안 되나? 문바- 문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네. 네.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선을 하면요, 이 문재인 청와대 딱 들어간 이 경력만 보고 예. 저는 되게 큰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근데 봐요. 그게요. 저도 그거 아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못 쓰게 하는 것도 이상해요. 아니, 다 아는데 뭐 고민정 그러고. 그냥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말고 청와대 대변인 없어서 그 어떤 본선감 또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하죠. 한국당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그 경험이 있었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항상 다 쓰게 해줬어요. 아니요, 어쨌든. 못 쓰게 했어요. 못 그때. 쓰게 해요? 네, 그때 그때? 그냥 뭐 박근혜 청와대 이거 못 쓰게 했어요. 그냥 청와대. 네, 그냥 청와대 뭐 그다음에 이명박 청와대 못 쓰게 했어요. 그냥 청와대로 쓰면 다 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에서는 상당히 지금 청와대 출신들에게 유리한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인지도 보여져요. 면에서 유리한 거는 결국은 대변인 출신들이 가장 유리할 텐데 대변인 3명이 다 나와요 지금. 네. 박수현 대변인은 공주로 나오고 네. 김의겸 대변인은 군산으로 나오고 네.
고민정 전 대변인은 지금 뭐 일산에 수도권 못 어디로 나온다는데. 나오겠죠. 오늘 어디로 갈지 어쨌든 오늘. 나오긴 할 것 같고 네. 그만뒀으니까 네. 일단 인지도면에서 그리고 경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경선에서는 유리하다. 근데 본선에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라고 전망해 한국당 봅니다.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그 말 했는데 저는 요즘 한국당이 약간 좋은 흐름이고 민주당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라고 많이 안 하는데 좋다니까. 한국당은요. 너무 바라시는 것 같아. 한국당 이제 보세요. 뭐 약간만 잘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기대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조금만 이 사람 들어와도 역시. 한국당이 아니 니네 언제부터 안에서 이렇게 꼴찌하다가 막 이런 식의 효과가 30분만 있는 해도 거죠. 엄청 예. 칭찬받고 맨날 1등하던 애는 2등만 해도 엄청 받고 제가 가끔 그럼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뭐 1등을 하다가 가끔 2등을 했죠. 예. 엄마한테 항상 믿습니다. 버서지게 맞고 예. 그랬는데 그런 아픈 기억이 나네요. 기대치란 게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기대치를 절대 높이면 안 되는데 이낙연 총리가 불안한 것도 바로 기대치가 그렇게 높다는 것. 그렇죠. 그럼요. 이거를 맞아요. 잘 이어나가실 것 같긴 해요. 변상우 앵커님 우리랑 같이 방송하더니 그냥 분석력이 아주 스마트하시니까. 상당히 높아졌어요. 원래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랬나? 예. 정말. 자 조회수 10만 돌파를 위해서 자 그러지 벌써 45분 다 됐어. 야. 이게 또 다음 주 안 하는 게 참 조회수 다음 주에 아쉽네요. 네. 다음 주에 저희 구정 설 때문에 한해 쉽니다. 죄송합니다. 하자고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저는 방송하고 저는 싶어요. 시골 가야 되는데 방송하고 어쨌든 싶어요. 정열화 같은 성원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한승희 저 부장이 대신하는 걸로. 네. 그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네. 지금 되게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 한 분이 오셔서 여기 인사 지금 좀 인사 한번 하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예. 마이크 잠깐 쌍절곤을 꼭 현장에서 보고 싶다고 빨리 오세요. 오셨대요. 정말. 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뭐 하시는? 네, 한양대학교 에리카 19학번 임규빈입니다. 올해 첫 투표권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예. 누구에게 더 그 좀 어드밴티지를? 정규를 발표하면 안 되지.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배돼. 네. 아예 아저씨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예. 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SBS 쌍절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편상욱 장성철 윤태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은 예전에 받